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세영어 윤희입니다. 먼저 수업 전에요, 한 가지 양해 부탁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들으시는 것처럼 잘 안 나오네요. 예, 들으시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1강을 시작으로 20강까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영어 첫걸음, 기초를 좀 잡을 건데요. 여러분, 영어는 참 많이 익숙하죠. 특히 우리말에 외래어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참 익숙한 언어다 싶은데 막상 영어를 내가 쓰거나 사용하려고 하면 좀 막막함이 생기죠. 예, 그런 막막함을 만세영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을 한번 볼게요. 책을 한번 넘겨보시면 각 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컨버세이션이 있죠. 컨버세이션에는요, 정말 살아있는 영어, 항상 쓰는 영어, 책에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 영어는 빼고요. 실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로 이용해서 컨버세이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은요, 네,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법 딱 봐도 좀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문법은요, 상당히 폭넓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문법이 가르치기 제일 어렵다고 할 정도로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데, 실제 우리가 회화에서 일상생활에서 쓸 때에는 필요 없는 문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세 영어에는요, 우리가 회화에 필요한 그러한 실용적인 그런 문법만 골랐고요. 그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략한 문법이 우리 문법 파트에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만세 표현과 만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만세 표현과 만세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책의 구성이 바로 영어를 마스터하시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맡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언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문법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요. 여러분은 만세 표현과 만세 단어에서 어휘력을 풍부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휘력을 풍부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그렇죠. 영어는 어쩔 수 없이 외래어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다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어 금방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네, 먼저 우리 교재의 그림을 먼저 볼게요. 우리 교재의 그림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것 같나요? 지금 친구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는 듯한데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sson 1. How are you? Hi, Alexis. Hi, Tony. How are you? I'm good, thanks. How about you? I'm fine, thanks. By the way, are you coming to the seminar this afternoon? Well, I'm not sure yet. It sounds very informative. You should come. Will you be there? Of course. Okay, then I will try to make it. You will have fun. See you later. 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나요? 예, 좋은 표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by the way예요. 예, 한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때, 전환을 할 때 그런데 라고 하면서 쓰는 표현이니까요. 잘 익혀두셨다가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좋은 표현은요, informative예요. 이 단어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단어죠. 어떤 단어요? 그렇죠. information. 거의 외래어처럼 사용이 되는 언어잖아요. 얘가 바로 동사 inform에서 왔어요. 이 동사는 알려주다. 그래서 명사는 알려주는 것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정보가 되죠. 거기선 형용사니까 정보를 많이 주는 유익한이라는 의미로요. 아주 좋은 단어예요. 뭔가 유익하고 도움이 될 때 우리가 언제까지 helpful만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informative 좋은 단어니까 꼭 익혀두세요. 그 다음 표현은요. make it입니다. 해내다, 성공하다 라는 의미로요. 뭔가 마쳤을 때, 뭔가 해냈을 때 I made it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꼭 익혀두세요. 만세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hi입니다. hi는요. 만날 때 하는 가벼운 인사가 되겠죠. 물론 hello나 hey 같은 표현들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때를 나타내는 인사, 아침이면 good morning, 낮이면 good afternoon, 저녁이면 good evening과 같은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고요. 다음 포인트는요. see you later 해서 헤어질 때 하는 인사예요. see you later는 줄여서 see ya라고도 말을 하죠. 그 외에도 goodbye,
bye bye 아니면 see you again 아니면 so long, see you around 이런 표현을 대신할 수 있고요. 만약에 헤어지는 그 시간이 저녁이라면 good night이나 아니면 밤에 서로 잠자기 직전이라면 nighty night 이런 표현들도 쓸 수 있겠죠. 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How are you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표현은 그렇죠. 어떻게 지내니? 라는 의미고요.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로 대신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What's up? 무슨 새로운 일이 있냐? 라는 얘기가 되겠죠.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How do you do? What's new? Anything new?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How are you랑 똑같은 의미로 쓰실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우리 대화에서 보면 How are you라는 질문에 I'm fine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둘 다 그렇죠. 비동사를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비동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비동사는요, 주어의 수와 인칭에 따라서 주어가 1인칭 단수일 때는 I가 되죠. I에 대한 비동사는 am, you에 대한 비동사는 are, 3인칭에 대해서는 is, 그리고 복수인 경우에는요, 모두 다 are를 씁니다. 이렇게 인칭과 수에 따라서 변화되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비동사는요, 정말 많이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줄임말을 더 많이 쓰니까 그것도 잘 익혀두십시오. 네, 비동사의 또 다른 특징은요, 주격 보호를 갖는다는 거예요. 주격 보호 자리에는 그렇죠.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용사나 명사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것 같은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앞장으로 넘기시면은요, 요런 표가 있어요. 요런 거 한번 쭉 정리해 두시고요. 요 팔품사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장의 오형식도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으시면서 쭉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간단히 품사를 보면 동사는요, 그렇죠. 동작이나 움직임 등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고요. 명사는요, 그렇죠. 예,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게 대명사가 되죠. 이 대자가 대신 받아준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가 중요한데요. 특히 형용사, 우리 오늘 할 건데요. 예,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면 명사를 수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준다고 하면 도대체 부사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영어에서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수식해 주는 것이 바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는요, 문장 안에 있는 다른 동사, 형용사, 부사 혹은요, 문장 전체도 심지어 수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해 준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그렇죠. 부사가 수식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품사들도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와 명사가 들어간다라 그랬죠.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I'm tal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키가 커요 라는 말인데요. 비동사가 여기 쓰였죠. 그 다음에 뭐를 갖는다? 주격 보호를 가졌습니다. 근데 주격 보호라는 말은 바로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을 주격 보호라고 해요. 주어를 보충해주는데 여기서는 형용사가 보충을 해줬고요. 여기서는 명사로서 주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난데 어떤 나? 키가 큰 나다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거고요. 나는 난데 어떤 나? 예, 학생이다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도 보어로서도 수식해 줄 수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만세 표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세 표현에는요, 각 과가 끝날 때 만세 표현과 만세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버릴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지루하다 싶으시더라도 조금 꾸준히 다 익혀두시면은요, 언젠가 회화에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페이지에서도요, 좋은 표현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표현들 다 보지는 못하고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보려고 해요. 예, 마지막 표현인 burst into tears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그야말로 그렇죠. 울음을 확 터뜨리는 그 상황. 예, burst가 터뜨릴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렇죠. cry라는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요. 그 외에도 뭐 weep이나 아니면 sob, 그리고 이제 우는 소리를 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실제 울지는 않아도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이렇게 우는 소리 내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와이닝 한다 그러거든요. 요런 거 말고요. 그야말로 이제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탁 터트리거나 할 때, 그렇게 터트린다라는 표현에서 쓸 수 있는 burst into tears라는 표현을 꼭 익혀두십시오. 네, 만세 단어 보겠습니다. 만세 단어에도요, 정말 좋은 단어들이 많으니까 다 살펴보시는데, 오늘은 3개의 단어만 먼저 볼게요. 네, generous, 관대한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가끔씩 헷갈리시는 것이 뭐냐면 이 단어는 왠지 돈에만 관련된 거, 돈을 이렇게 너그럽게 많이씩 쓰는 데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generous는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가 관대할 때, 사람을 잘 돌봐주고 남을 잘 걱정해주고 이렇게 관대한 행동이나 그런 태도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꼭 돈이랑만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표현 2개는요, 요건데요. ashamed랑 embarrassed예요. 우리말로는 왠지 창피한, 수치스러운, 당황한, 쑥스러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듯한데요. ashamed는요,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조금 센 단어입니다. 그리고 embarrassed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가다 보니까 뭐 단추가 좀 제대로 안 잠겼다거나 이래서 약간 부끄럽고 쑥스러운 거 있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embarrassed죠. 그럴 때 ashamed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ashamed는 수치스러운, embarrassed는 쑥스러운 쯤으로 익혀두세요. 다음 장은요, 미국을 알면 영어가 보인다인데요. 각 과의 맨 마지막에 미국 문화에 대해서 좀 실어놨어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언어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화를 이해하신다면 영어를 좀 더 친숙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조금 지루하시다 싶으시면 각 끝에 나와 있는 요 문화편만 쭉 한번 훑어보셔도 상당히 재밌으실 거예요. 미국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단면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1과에서는요. 언어가 문화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마다 영어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다른 차이점 몇 개만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 2개만 비교해 보려고 해요. 뭐 여기서 딱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조금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영어는 그렇죠. 아파트먼트라 그러죠. 근데 영국에서는요. 플랫이라고 합니다. 바지도 영어에서는 그렇죠. 팬츠라고 하죠. 영국에서는 그렇죠. 트라우저 이런 말 써요. 그리고요, 여러분, 칩 같은 경우도요, 우리도 외래어처럼 그냥 쓰잖아요. 그 바삭바삭한 과자를 칩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도 그런데요, 영국에서는요, 바삭바삭한 과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렌치 프라이드, 그 감자튀김 있죠. 그것 또한 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차이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수업 어떠셨나요? 제가 목소리 때문에 좀 죄송스러운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